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SQL이에요. 자, SQ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앞에 시간에 DBMS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한다 그랬냐면, 바로 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작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제어도 한다 그랬죠? 그럼 얘네를 실제로 어떻게 명령을 내리지? 그 바로 명령어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SQL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QL 언어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SQL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관계대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관계대수와 관계 해석을 발전시켜 가지고 만들어진 애가 SQL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관계대수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 절, 버스 끝이에요.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대, 절, 버스. 관계대수는 절차적인 언어예요. 시험에 이것만 나옵니다. 자, 다음 중 관계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계대수는 비절차적 언어다. 땡. 뭐야? 관계대수는 대절 버스니까 대절. 아, 절차적 언어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수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나중에 우리가 SQL에서 사용하게 되는 셀렉트, 조인, 디비전, 프로젝트는 사용하지 않아. 얘는 그냥 쉼표로 구분을 해요. 시그마, 파이, 리본, 나누기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순수 관계 연산자 봐주시면 되겠고 집합 연산자 합계, 합집합이죠. 얘는 교집합, 차집합, 얘는 교차곱. 간단히만 봐주십시오. 자, 관계 해석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됐죠? 관계 해석은 그래서 관계 대수는 절차적 언어다. 대절 버스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실 필요 없어요. 네. 다음 SQL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지리어다. 지리어는 즉 명령어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언어에는 DDL, DML, DCL이 있어요. DDL은 바로 definition, 정의예요. 정의요. 뭐야? 데이터베이스의 표에 관련된 내용을 해요. 표. 이걸 우리 지금부터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실기에 가면 엑셀에서 테이블을 막 만들고 디자인할 거거든요. 그 역할이 바로 우리가 DDL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 데이터 구조와 물리적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얘네가 논리적 데이터 구조와 물리적 데이터 구조 간의 사상을 정의해요. 서로 어떻게 치환할지에 대한 거. 번역한 결과가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돼요. 데이터 사전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종류에는요, create, alter, drop 있어요. 얘는 생성하는 거죠. 표 만드는 거라고. alter는요, 얘는 수정하는 거예요. 변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drop은 삭제예요. 되셨죠? 기본 명령어 구조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명령어 종류 정도만 기억하세요. create, alter, drop. create, 테이블명, 기본 테이블 이름, 그리고 하위의 다양한 옵션들. 이거는 보지 마세요. 자, 다음에 프리모리 키는 내가 표를 만들 때 그때의 주키를 선택하는 거고요. 외래 키는 외부에 있는 테이블과 연결되는 키를 이야기해요. 자, 알터 테이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알터 테이블 내에서 add, alter, drop이 있는데 add는 필드를 추가하는 거고 alter는 변경, drop은 해당하는 필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한 칸 한 칸 한 칸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필드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얘네를 각각 보는 관점마다 명칭이 다른데 우리 사무자동화에서는 그 명칭까지 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끝.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드랍은 뭐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간혹 출제되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가 있어요. 캐스케이드는 요거 S가 빠져야 돼요. 캐스케이드는 연쇄 삭제. 리스트릭트는 외부의 다른 애랑 연결돼 있으면 삭제 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DML은 M은 manipulation이에요. man이 뭐예요? 손이잖아. 그지? 손으로 조작하는 거야.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사용자와 DBMS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요.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DML이 돼요. 그럼 DDL은 누가 쓰는 거야? 네,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쓰는 거죠.
자, 종류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얘네는 셀렉트 문이에요. 셀렉트 속성명. 속성명이 뭐라 그랬어? 항목 이름이죠? 자, 내가 학번을 검색할 거야. 그럼 여기다 학번 이렇게 쓰면 돼요. 어디에서요? 학생 테이블에서요. 조건은요? 학년이 2학년인 애들. 2학년인 애들을 검색할 거야. 오더 바이는요? 정렬이에요. ASC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이에요. Ascending, Descending의 약자예요. 됐죠? 자, 뭐 O라고 디스팅트가 나오는데, 자, O는 그냥 기본이고요. 디스팅트 하면 만약에 중복되는 학번이 있을 경우에 중복되는 아이들 제거하고 하나만 표시해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인서트는 튜플을 삽입해요. 여기 튜플 나오죠? 튜플이 뭐예요? 행이에요. 행. 우리 앞에서 표에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얘네를 필드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밑에 있는 얘네들의 하나하나의 행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튜플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관점마다 이름이 달라요. 하지만 같은 애입니다. insert into를 써요. insert into. select from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전치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elete from, update set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자, DCL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예요. 커밋과 롤백, 그 다음에 그랜트와 리보크가 둘이 세트예요. 커밋과 롤백은 트랜잭션 관리예요. 얘네는 권한 관리예요. 보안 관련이죠. 이렇게 두 개로 세트로 구분이 됩니다. 승인, 회수, 또 그랜트라고 하는 거는 권한 부여, 리보크는 권한 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뷰와 시스템 카탈로그가 있는데 뷰는 뭐냐면 우리가 원본표가 있어요. 원본표에 학생 테이블이 쭉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학번과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뭐가 있을까? 뭐 동아리, 동아리, 전공, 교수 뭐 이렇게 표가 쭉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교수야. 그럼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학번 이름, 성적이죠. 그럼 요것만 추려가지고 별도로 뽑아내서 별도의 표를 만들어내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뷰라고 이야기해요. 원본 테이블을 건드리지 않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가상의 테이블을 뭐라고 한다? 뷰라고 이야기한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바로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정보예요. 여기에는 이런 필드들이 있고 얘네 필드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총 레코드는 몇 개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메타데이터는 뭐야?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장단점이 나와요. 장점은 논리적 데이터와 독립성을 제공해요. 그래서 보안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또 사용자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겠고 접근 제어를 통해서 보안을 제공해요. 여기 써있네. 단점은 알터 뷰문으로 뷰의 정의 변경이 불가능해요. 이게 다른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뷰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삭제. 두 번째, 재정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시스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자,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 하여간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메타데이터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해요. 세 개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학번이 있고요. 주민번호가 있어요. 주소가 있고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동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각각에 들어있는 레코드 바로 릴레이션 인스턴스를 하나하나 식별해낸다. 구분해낼 수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기본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기본키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기본키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키 이름들인 거예요. 슈퍼키는 뭐냐면 우리가 얘네를 식별할 때 우선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학번이랑 주민번호 묶을 수 있고요. 또는 주민번호랑 주소 묶어가지고 할 수 있죠. 또는 주소랑 전화번호 묶을 수 있죠. 아니면 얘네를 다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번이랑 전공이랑 묶을 수도 있죠. 왜? 학번이 1번이면서 전공이 뭐 전산학이면서 동아리가 뭐라고 할까? 개구리 잡기? 네, 개구리 잡기인 아이는 한 명밖에 없을 테니까.
식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게 조합해도. 그렇게 하여간에 이 표에서 각각의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무한의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을 뭐라고 한다? 혼합키. 이렇게 묶어놓은 거 혼합키라고 해요. 슈퍼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유일성은 있어. 각각 식별해낼 수는 있는데 최소성이 없어. 왜? 필드를 여러 개 선택했으니까. 그 중에서 좀 쓸만한 애들만 몇 개 모아요. 누가 있을까? 그래. 너 학번은 될 수 있겠다. 주민번호도 가능하겠다. 또 전화번호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내놓는 거죠. 필드 하나로 식별할 수 있다면 걔를 골라요. 걔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후보키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최소성을 보장해요.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 됐죠? 슈퍼키와 후보키를 구분하는 거. 자, 이어가지고 기본키는 그럼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야, 주민등록번호 쓰면은 야, 개인정보 이거 유출되잖아. 번호 쓰자 우리. 그지? 전화번호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전화번호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 얘네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불능이 되면 그때 가서 얘네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외래키는 외부 테이블과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무결성이에요. 자,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에 관련된 거예요. 기본키 값은 널 값이 쓸 수 없다. 학번이 없는 학생은 테이블에 존재할 수 없다. 참조 무결성은 메인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서브 테이블의 값은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인데 뭐냐면 여기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 성적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이 1, 2, 3번 있어요. 성적 테이블에 1, 2, 3, 4가 있어요. 이 4번 학생 뭐야? 이 학교에는 3번까지밖에 없는데 4번 뭐야?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SQL문을 봤고요. 오늘 봤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많아요. 특히 뷰, 시스템 카탈로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기본키, 그 다음에 후보키와 그 다음에 무결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슈퍼키하고 후보키, 유일성과 최소성에 관련된 부분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SQL에 관련된 내용들, 명령어들 간단히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